원줄 조온윤. 초코파이를 받았다. 피를 뽑고 약해질 때마다 착해지는 기분이 든다. 피 주머니가 빵 봉지처럼 부풀어 오르는 동안 원의 둘레를 재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무수한 직선을 잇고 이어서 곡선을 만들었을 수학자에 대해 사실 휘어짐이란 착시일 뿐이라고. 뼈의 모양은 직선이지만 서로의 뼈를 비스듬히 잇고 뼈를 또 잇고 이어서 둥그런 원을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상처를 솜으로 막아 피를 굳게 하는 동안엔 모두가 조금씩만 아파주면 한 사람은 아프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고. 초코파이와 오렌지 주스는 맛있고 누군가는 상냥했다. 상냥한 사람이 되기까지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다. 헌혈의 집을 나서자 파이가 빨간 비닐을 벗으며 둥그렇게 떠오르고 있고 그 속으로 역광을 만들며 걸어가는 사람들. 인간의 모양이 휘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 한 사람을 위해 팔을 꺾는 사람들과 있었다. 우리가 햇빛 속에 함께 있음을, 무수한 뼈를 엮어 만든 포옹이라 느낄 때 지평선은 물결이 되어 일렁거리고 이제 바늘 자국을 만져도 아무렇지 않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돌고 돌아서 나의 차례였다. 안녕하세요. 퇴근길 시 한잔에 시 쓰는 아나운서 시아 신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퇴근길 시 한잔에 시를 사랑하는 인류학자 박준영입니다. 네, 저희 퇴근길 시 한잔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여유가 좀 부족하잖아요, 작가님. 맞습니다. 그래서 퇴근하시면서 저희 목소리를 통해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시들을 통해서 여유도 좀 찾고 힐링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친근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를 접근하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시는 어떤 면에서는 언어가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음악 같은 예술 같은 내용이겠죠. 퇴근하고 좀 지칠 때, 그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힘을 내야 될 때 그런 즐거운 발걸음에 도움 되실까 해서 퇴근길 시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으로 제가 낭송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원주율이라는 시고요. 시인은 조온윤 시인입니다. 이 시 첫 시간으로 이거를 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작가님? 네, 저도 이제 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시를 공부한 지가 벌써 한 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되셨네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주에 한 권 혹은 뭐 월에 한 권이라도 꼭 한 권씩 읽는데 이 조은윤 시인의 젊은 시인인데 뭐 이분이 갖고 있는 원주율이라는 것을 풀이하는 방식,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따뜻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네. 어떤 면에서는 저도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느낌인 것 같아요. 몇 번씩 읽고 반복해서 읽게 되는 시여서 첫 시간 귀중한 거라서 여러분께 이걸 한번 추천을 해서 우리 시아 아나운서님께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시를 너무나도 사랑하잖아요. 네. 우리 이제 작가님은 또 책을 집필하시면서 반도체 관련된 책, 또 인류학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시를 항상 손에서 놓으시지 않고 공부를 하고 계시고, 저 또한 뭐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면서 스피치 학원을 또 운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작년에 또 제가 시집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낮잠 같은 인생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말 쉼표, 마침표가 아니라 그 쉼표, 그거를 조금 찾아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네, 그러면 맞아요. 원주율에 대한 시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네. 원주율의 이 시를 보실 땐 뭐
우리 이미 낭송을 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네.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네. 어떤 장면을 얘기하는 걸까? 딱 보시기에도 원주율인데 봤더니 피주머니가 나와요. 네. 그다음에 초코파이가 나와요. 헌혈도 나와요. 헌혈로 나오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시인이 아마도 헌혈했던 그 상황을 상정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사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피 주머니가 불룩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죠. 근데 그 불룩한 것을 초코파이의 달덩이 같은 거랑 같이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둥그렇게 되어지는 이게 피가 돌듯이 내 피가 누군가한테 연결되듯이 그런 걸 통해서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네. 내가 엄마한테 탯줄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태어났듯이 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소중한 누군가한테 피를 주듯이 우리가 장기 기증을 하듯이 혹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네. 헌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선의를 베풀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나 직장 생활 같은 것들이 구성되지 않을까. 네. 이 둥그런한 점들이 뾰족한 침으로 막 있게 되면 그게 원주율이잖아요. 네네. 파이는 3.14. 일사. 그죠. 어우, 중고등학교 때 생각나네요. 괴롭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 점 하나씩에 다 사람들의 땀이나 피 같은 것들이 둥그렇게 돼 있던 그 네. 이미지를 바로 원주율로 표현했고 네. 그게 바로 피주머니랑 연결되고 초코파 연결되고 내가 직선이 아니라 부드럽게 곡선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팔을 내놓는 것을 팔을 꺾어서 네. 굽힌다. 핀다. 이런 이미지로 계속 연관지어서 네. 이 둥그렇게 나오는 그 단어 하나에 되게 다양한 장면과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요, 네. 알고 읽는 거랑 그냥 모르고 읽는 거랑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박지영 작가님께서 시에 대한 어떤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생각을 또 한번 해보시면은 더 깊이 있게 시를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작가님은 헌혈을 마지막에 언제 해보셨어요? 제가 진짜로 이걸 준비하면서 진짜 언제 해봤지 생각해봤는데 네. 제가 서랍을 뒤져보니까 예, 있어요. 옛날 헌혈증이 있는데 어머. 그때가 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네. 신입사원 때 했던 거 말고는 제가 그러시구나. 나이가 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죄송한데 거의 한 18년 가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20대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꽤 그때 됐죠. 그때 CGV 영화상품권 받으셨어요? 뭐 받으셨어요? 기억나요? 저 받았어요. CGV. 그렇죠. 저 신촌에서 했었어요. 신촌에서 했죠. 네네. 버스 있을 때. 네. 버스 있을 때 버스 다니는 안에 거기. 들어가서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를 통해서 내 감수성도 좀 찾고 나는 헌혈을 또 언제 했나 이런 것도 또 느껴보실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퇴근길 시 여러분 한 잔 해서 이 김 빠진 맥주가 아닙니다. 시야 태범할 차인데요. 태범할 차인데.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차도 한 잔 드시면서 저희 함께 좋은 이런 프로그램 알고 계시고 또 이제 반복적으로 들어두시면 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뭐 네. 연습하셨겠지만 네. 뭐 낭송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게 뭐 읽으시면서 아니면은 딱 뭐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읽으셨어요?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일단은 이제 시는 여러분 그 연과 연, 행과 행의 그 호흡과 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시의 장점은 내가 낭송을 할 때 상대방이 들었을 때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읽는 게 포인트고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읽었냐면은 제가 이제 시를 낭송하기 전에 우리 작가님과 어떤 시를 선택을 하며 아이 컨택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굉장히 따뜻한 시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했고, 그리고 제가 스피치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낭독 스피치라는 이런 반이 또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제가 많은 분들한테 시 낭송을 좀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시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 쓰는 아나운서, 시 읽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좀 편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숨마저 이미지가 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느껴져가지고 특히 구절 중에서 네. 뭐 누군가 더 아파주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뭐 누군가 모두가 아파주면. 조금씩만 아파주면 한 네. 사람은 아프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거기서 약간 우리 아나운서 시아님께서 네. 목소리가 약간 그 포즈를 주니까 그 네. 장면들이 약간 감정이랑 같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 시 안에서 행과 연 제가 낭송을 하고 우리 작가님께서 네. 이제 한 번씩 또 안내를 해주시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 잔. 한 잔. 자, 원주율이에요. 시 네. 제목이 원주율. 파이는 3.14.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의미죠? 그러면 그러니까 원주율이라고 하는 게 네. 원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한 번 더. 한 점에서 네.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이라고 하는 게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직사각형 형태로 쭉 아주 미세하게 날릴 수 있는가를 봤더니 네. 그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파이라고 하는 뭐 무한 무리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과 수많은 사람의 거리가 같다라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14로 정해진가.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과 이어진다. 내가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도 항상 같은 거리에 있는 게 네. 우리 하나의 사회나 우리 하나의 삶이 아니었는가? 그거를 원주율이라는 제목을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제목부터. 그리고 초코파이를 받았다. 피를 뽑고 약해질 때마다 착해지는 기분이 된다. 그러면은 헌혈을 했는데 초파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피를 뽑았지만 뭔가 내 몸에서 나갔지만 약해질 것 같지만은 남을 도와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요 부분 한번 낭송 좀 해주세요. 작가님 우리 목소리 너무 좋으시잖아요, 박 작가님.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앞에서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네. 여러분과 함께 자라나는 이제 낭독. 그렇죠,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원주율부터 거죠. 기분이 된다까지. 예. 원주율. 초코파이를 받았다. 피를 뽑고 약해질 때마다 착해지는 기분이 된다. 아, 이미 착해졌어. 어땠어요? 소리 자체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병헌 정도의 그런 버금가는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목소리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진정이 너무 매력적이죠? 그 다음 갈까요? 피 주머니가 빵 봉지처럼 부풀어 오르는 동안 그 피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쵸. 헌혈할 때 올라가는데 원의 둘레를 재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무수한 직선을 잇고 이어서 곡선을 만들었을 수학자에 대해 사실 휘어짐이란 착시일 뿐이라고. 와, 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사실 휘어짐이란 착시일 뿐이라고. 요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원을 아주 잘게 쪼개서 네. 이 직사각형 만들어 봤더니 네. 그거의 길이가 3.14라고 나왔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곡선을 짜겠더니 네. 그냥 직선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까이서 봤더니 너랑 나랑 멀거나 사이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이다. 네. 그다음에 휘어짐이라고 해서 멀어졌다는 게 아니라 네. 그것들이 가까이 있는 거랑 별 다르지 않는다. 아, 그럼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좋습니다. 전혀 낯선 용어들인데 말하자면 그렇죠. 수학의 언어하고 그다음에 어떤 헌혈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이렇게 찰싹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은현 시인 대단한데요. 이런 생각을. 네, 저 찾아보니까 이게 네.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하신 분인데요. 네. 이분도 5번 정도 떨어져가지고 네. 그냥 마지막이라 했는데 그때 딱 돼가지고 아, 이 방송을 우리 시인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언제 한번 함께 하시지요. 그러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이어서 뼈의 모양은 직선이지만 서로의 뼈를 비스듬히 잇고 뼈를 또 잇고 이어서 둥그런 원을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장선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해골 목걸이 같은 거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요. 근데 이거를 근데 네. 우리가 그 소위 조혈세포라고 해서 예. 피가 만들어지는 곳이 뼈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네. 헌혈하는 원줄의 어떤 한 부분, 직선의 한 부분과 네. 뼈를 일치시켜서 네, 네. 계속 그림이 원줄 안에 들어가면서도 그 이 사람의 몸하고 또 붙여졌죠. 아. 네, 그게 굉장히 또 인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상처를 솜으로 막아 피를 굳게 하는 동안은 모두가 조금씩만 아파주면 한 사람은 아프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아파주면 아프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파요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네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아파준다는 단어를 하면
전혀 다른 느낌이 다가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적인 허용이잖아요. 네. 시의 단어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허용으로. 그러니까 보통 내가 아파요 이러는데 네. 아프니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아파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내가 상처를 준다고 얘기하지 네, 네. 남을 위해서 내가 아파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헌혈의 장면으로 누가 굉장히 소위 이제 정말 사선에 있는 사람한테 네. 혈액 주머니를 막 무한히 공급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얘기? 그게 그 봉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금씩 아팠던 거잖아요. 헌혈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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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그게 한 사람은 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굉장히 신부전에서 아니면 혈소판 없어가지고 계속 혈액이 필요한 분들. 네. 저도 이제 막 대학교 때 혈소판 헌혈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보통 그 백혈병 소아 말았던 친구들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때 인상적이에요. 2시간 동안 피를 뽑고 다시 돌리거든요. 아, 그래요? 영어를 한번 보여줬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럼 그 친구는 일주일을 할 수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영화 보고 좀만 뭐 아팠던 그 순간이 한 사람의 삶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네. 내가 삶의 시간을 누구한테 연장할 수 있는 건 큰 가치는 없겠죠. 그렇죠. 그 가치를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대사가 또 떠오르냐면 예전에 다모라는 예. 사극에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아파준다고 하니까 정말 그 느낌이 확 와닿네요. 네. 오, 그래요. 이 단어가 저는 이 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아파준다.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도 보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누굴 위해? 위해서 아파준 적이 혹시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아프다 나도 아프다는 약간 사랑하는 사이에 그렇죠. 정인 관계라는 연인이라고. 한다면 예. 근데 관련한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준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바늘을 꽂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같은 일이라 정말 가치가 그런 것 엄청 올라가는 같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어서 보시면요. 초코파이와 오렌지 주스는 맛있고 누군가는 상냥했다. 상냥한 사람이 되기까지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상냥.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헌혈을 마치고 장면이 넘어갔죠. 이제 마치고 이제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것도 일단 고마워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헌혈 담당자분들이 일단 이 시인이나 실제 화자한테 고마워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상냥하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여기까지 뭘 생각하냐면 네. 그 헌혈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예. 상냥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기 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소위 여러분들 뭐 어디 뭐 인터넷 같은 거 가입했을 때 전화 되게 많이 받잖아요. 소위 텔레마케터 같은 분들 맞아요. 있을 때 네. 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 상냥한 게 솔직히 자기 월급 받으려고 하는 일인데도 네. 상냥하게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어려울 수 있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기에 만만치 않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버랜드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네. 인사했던 그 사람들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 시인은 지금 좀 더 아파해주고 있는 거죠. 야, 이 사람도 헌혈하시는 직원분들, 왜냐면 신촌에 버스 있었으면은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생각하지 않나요? 네. 식사는 어떻게 도시락을 뜨었을까? 아니면 네. 남은 초코파이를 먹었을까? 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 8시간 동안 헌혈을 권하기도 하고 뭐 요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촌역 앞에서 막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이랬을 때 네. 그분들이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나 먹고 살기 어려움을 시인이 알아준다면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상냥함이라고 하는 것도 고마워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게 나의 상냥함, 나는 잠깐 아픈 것들이 누군가 상냥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 정확한 장면, 네. 나한테 초코파이를 건네주는 사람의 아픔까지도 생각을 한 거죠. 아, 그것까지 시인은 생각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 내면 안에까지. 그렇죠. 근데 잠깐 여기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버스 말씀하셨잖아요. 신촌.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버스라고 했을 때 요새 신촌 그 버스가 다니지 명물거리에서, 않고 맞아요. 이제 거리가 버스가 안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버스 안에서 헌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헌혈하는 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도로 안에 있는 크리스피 도넛인가 1층 건물이 있고 2층에 헌혈하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아,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버스에서 헌혈하신 거네요? 네. 버스 차에 들어가서 약간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약간 무슨 닭장차처럼 아, 네.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적십자 있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오시면 뭐 드릴게요 해가지고 저는 차 안에서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왜 그때는 버스에서 했어요, 헌혈을? 그냥 그 이동식
뭐 식당처럼 그렇게 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러면서 그때도 생각나.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도 그때도 도와주신 분이 대부분 여성분이었었고 그분이 뭐 피를 이렇게 꼽아주고 이럴 때 상냥했다고. 상냥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그럼 그 사람은 버스에서 더 없지 않았을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시구나. 그 환경이. 근데 우리 작가님 시인 하셨던 그쪽은 그나마 장소가 있었으니까 네네. 에어컨이 나왔겠죠? 에어컨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분들은 하여튼 그 버스로 환경이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가려면 지하철역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정말 이 대목을 이제 딱 들으시거나 보시면은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시인의 마음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셨군요. 잠깐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자, 이어서 헌혈의 집을 나서자. 맞아, 헌혈의 집이에요. 맞아요. 집, 헌혈 맞아요. 집. 맞아요. 파이가 빨간 비닐을 벗으며 둥그렇게 떠오르고 있고 그 속으로 역광을 만들며 걸어가는 사람들. 인간의 모양이 휘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대가 저기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해질녘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사진 찍으면은 한 4-5시 정도 되면은 해가 약간 금빛으로 바뀌면서 맞아요. 역광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사람을 하나의 일반적인 사람으로 바꾼 것 같아요. 저는. 그 수많은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세상에 네. 어두워 보이는 하나의 인격체가 상냥한 일을 하고 온 거죠. 네,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그 속으로 역광을 만든 걸어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네. 흩어진 거죠. 네, 그 네, 장면은 이미 우리가 이 사람 누구한테 헌혈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수많은 누군가가 그 헌혈한 그 수많은 범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 중에. 예. 근데 그게 인간의 모양이 휘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휘어진다는 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은 네. 되게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은 앞에 장면이 흐려지거나 그렇죠. 휘어지죠. 그렇죠. 굴절돼서 그렇죠. 그런 것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인간의 모양이 휘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인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걸 얼마나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단어 하나하나 썼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도 사랑하지만 어려운 시가 그러니까요.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이어서 인상적이죠. 맞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팔을 꺾는 사람들과 있었다. 우리가 햇빛 속에 함께 있음을 무수한 뼈를 엮어 만든 포옹이라 느낄 때 지평선은 물결이 되어 일렁거리고 이제 바늘자국을 만져도 아무렇지 않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돌고 돌아서 나의 차례였다. 이 뒷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쫙 읽어주셔서 너무 잘 읽어주신 것 같아요. 포즈 딱 이 정도 내용이 한꺼번에 같이. 괜찮습니까? 너무 역시 감사합니다. 하루에 들으기도 솜씨가 아닌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예. 보시면 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한 사람을 위해 팔을 꺾는 사람들과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네. 묘사 참 잘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헌혈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팔을 꺾는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팔 꺾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집을 짓는 건설 노동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의 해고에 의해서 해고를 아파해서 서로 팔을 걷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죠. 네, 그렇게 어떤 사람 나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는 헌혈이지만 어떤 한 사람 이제 이게 다 이제 확장되는 거죠. 예. 한 장면에서 이미지가 확장되죠 전체로. 예, 그러면서 어떤 일인지 되게 역광처럼 하나의 대상인데 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팔을 꺾는 사람. 예를 들면은 엄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소위 이제 보육 교사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네. 우리가 햇빛 속에 함께 있음을 우수한 뼈를 엮어 만든 포옹이라 느낄 때 이것은 어디까지 해석된다면 그렇게 모여진 무엇을 우리가 빛과 따뜻함이라고 한다면 네. 그 햇빛은 햇빛이 왜 만들었냐? 우리 피와 뼈 속에 있는 온기 때문에 포옹이라는 거죠. 햇빛이 포옹의 온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역광에 있는 햇빛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초코파이부터 연결되죠. 초코파이 둥그런 거, 그다음에 원줄에서 피봉이 부풀어 오르는 둥그런 거, 네. 역광으로 흐려지는데 햇빛이 나오는 거, 햇빛이 둥글잖아요. 네. 해가 여기 있는 둥그런 빛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들이 모인 온기라는 거죠. 예. 포옹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강강수월처럼 호흡을 1대1로 하든지 이미지가 그려지죠. 네. 그리고 또 원주율의 한 직선한 이어지잖아요. 부분처럼 이게 예. 뼈기도 하고 사람 손 잡은 걸 수도 있고 네. 여기 혈액봉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포옹이라고 하고 근데 그것이 다시 직선이 되면 바로 그게 땅을 이룬다는 지평선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게 일렁인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고맙고 감사할 때 감동적일 때 일렁이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지평선이 물결이 됐다고 하는 게 이 직선 같은 것들이 곡선 같은 걸로 움직이고 네. 그게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 원주율의 표현일 수도 있고 이걸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들 그렇게 돼서 네. 이제는 장면이 확 전환이 돼서 바뀌어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네. 이제 바늘 자국을 만져도 예. 아무렇지 않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게 일반적으로 뭐죠? 그냥 지혈이 돼서 그렇죠. 상처가 일차적인 사라지고 건? 그렇죠. 그렇죠. 그냥 치료가 이제 안 되고 아프다. 안 아프다. 예. 근데 그것도 다 뭐였다? 이것도 아파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아픈 거구나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아파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젠 아프지 않은 거야라는 거죠. 그런 예. 뜻이 있었네요. 그래서 내가 계속 도움받아서 아프지 않다가 잠깐 피 뽑고 아팠던 게 바로 돌고 돌아 나의 차례였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내가 원의 한 부분을 완성한 거고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의 생애 큰 사이클을 한번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수, 그 징검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있다. 그 헌혈의 한 순간이. 예. 그렇게 계속 원주를 그려지면서 네. 거기에 사람도 네. 관계도 포옹으로 나올 수도 있고 네. 헌혈 주머니일 수도 있고 초코파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햇빛일 수도 있고 네. 이것이 계속 둥그런 모양으로서 오. 계속 겹쳐지는 이미지들이 나와서 예.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경험들이 네. 일반적으로 올라가면서 네. 의미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시를 사랑하는 인류학자 시류 박주영 작가님께서 네. 이 시는 한마디로 어떤 시이다 딱 한 줄 평 하신다면? 저는 이 시는 증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여다. 증여. 왜요? 선물을 주는 거죠. 왜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왜 선물을 주고 싶어 하고 네. 남한테 선의를 베풀까? 네. 이 시가 하나의 선물이었고 그걸 좀 더 유식한 말로 하자면 증여라고 생각합니다. 증여다. 제가 이제 인류학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증여론이라는 책이 네. 그동안 합리적, 이기적 인간이라고 했던 것에서 반했던 의미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은 내가 모르는 누구한테 그냥 주는 행위, 이익을 원하지 않는 행위. 네. 그게 헌혈이잖아요. 그게 네. 바로 증여의 가장 큰 모습이라서 이 원주일이란 조윤윤 시인의 시가 저는 증여라고 말씀드리고 증여다. 싶어요. 그러면 저 어떠셨어요? 시 쓰는 아나운서 시아, 신유아는 조금 더 쉽게 우리 괜히 박사까지 암시하는 것 하셨잖아요. 저 석사까지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네. 시는 선물이다. 똑같은 거잖아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증여, 선물 그 의미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나 따뜻한 시니까요. 여러분 이 햇볕쬐기 시집 조온윤 시집 특히나 원주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네.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첫 시간인데 호흡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너무 좋죠. 그래서 저희 퇴근길 시 한 잔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여유도 찾으시고 일상에서 좀 행복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만든 채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작가님. 네, 이게 퇴근길 어떤 들으시는 분들한테 네. 뭔가 도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그 목적이고요. 저희가 이 유튜브를 만든 목적이겠지만 이 시야와 시류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일단 저부터 위로를 받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좋은 한 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 낭송을 제가 하면서 이 시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율 초코파이를 받았다. 피를 뽑고 약해질 때마다 착해지는 기분이 된다. 피 주머니가 빵 봉지처럼 부풀어 오르는 동안 원의 둘레를 재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무수한 직선을 잇고 이어서 곡선을 만들었을 수학자에 대해 사실 휘어짐이란 착시일 뿐이라고. 뼈의 모양은 직선이지만
서로의 뼈를 비스듬히 잇고 뼈를 또 잇고 이어서 둥그런 원을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상처를 솜으로 막아 피를 굳게 하는 동안엔 모두가 조금씩만 아파주면 한 사람은 아프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고. 초코파이와 오렌지 주스는 맛있고 누군가는 상냥했다. 상냥한 사람이 되기까지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다. 헌혈의 집을 나서자 파이가 빨간 비닐을 벗으며 둥그렇게 떠오르고 있고 그 속으로 엽감을 만들며 걸어가는 사람들. 인간의 모양이 휘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 한 사람을 위해 팔을 꺾는 사람들과 있었다. 우리가 햇빛 속에 함께 있음을, 무수한 뼈를 엮어 만든 포옹이라 느낄 때 지평선은 물결이 되어 일렁거리고 이제 바늘 자국을 만져도 아무렇지 않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돌고 돌아서 나의 차례였다.